그러면 여기에도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한테 벡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해서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순한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를 해서 더 복잡한 여러 현상들을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 문제에서는 위치 벡터를 구하래요.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찰점은 지금 여기에 있겠죠? 관찰점부터 시작을 해서 위치 벡터를 계산하시오 또는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건 더 단순한데 실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저런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처럼 원래는 벡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벡터를 쓸 때 크기와 단위 벡터를 쓰면 편해요.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뭐니? 하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벡터를 크기와 방향으로 쓰면 좋은데 방향을 단위 벡터로 쓰면은 여러모로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의한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니까 먼저 크기를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단위 벡터가 어떤 걸로 표현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 설명을 했어요. 문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잠깐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외로 편해져요. 그리고 그냥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담 없이 그냥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자동차를 그려놨는데 원래는 이 자동차를 질량 중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여기 자동차를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의 입장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위치 벡터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자동차를 그려놨어요. 그 점을 하나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문제 조건인 거냐면 관찰자로부터 자동차가 동쪽에서 동쪽으로 65도 각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여기가 65도 각도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m 떨어진 지점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m겠죠? 바로 이렇게 있을 때 관찰자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를 위치 벡터 R로 나타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뜸 어떤 산수식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기본 형태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위치 벡터라고 했고 지금 여러분들은 물질 자체를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위치 벡터 자체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 벡터는 R 벡터를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위치 벡터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기준점부터 원점부터 그 물체까지 거울인 거예요. 물론 이 물체의 질량 중심까지 거울인 거예요. 거기까지를 봤을 때 축 자체가 X축과 Y축밖에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X축에 따른 크기 그리고 Y축에 따른 크기가 있을 테고 벡터니까 방향성분이 필요하니까 단위 벡터 IJ로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벡터가 나오게 되고 각도가 있으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성분분해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분분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빛을 비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 위치 벡터의 그림자 벡터가 이쪽에 생길 테고 이렇게 생길 테고 또 위에서 아래쪽으로 빛을 이렇게 비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림자 벡터가 이쪽에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 프로젝션 시켰다는 거 바로 그걸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X라고 하는 크기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R이라고 한다면 R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Y라고 하는 이쪽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세타면 이쪽이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로서 이렇게 크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여기 위치 벡터가 크기와 방향으로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꾼 거예요? R과 세타로 극좌표 관점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XY라고 하는 직각좌표 개념인 건데 지금 이렇게 바꿨으면은 우리가 이 위치를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극좌표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극좌표 개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X를 대입하고 Y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걸 묶어주게 되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일반식을 찾은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거리는 R이라고 R은 500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00m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각도는 여기에서 65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65도 그리고 코사인 65도, 사인 65도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처럼 기본적인 논리를 전개를 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 어떤 값을 넣어서 실제 값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값 자체는 부담 갖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물리 실험실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계산기는 어떤 계산기여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사인과 코사인 이런 삼각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금은 공학용 계산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운을 받아 써도 되고 등등등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해볼까요? 코사인 65도가 얼마 나오나? 그러면 코사인 65도라고 하는 자체는 코사인 65도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지금 0.4226182 이런 식으로 값 자체가 계속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다 500을 한번 곱해볼게요. 500을 이렇게 곱했을 때 값 자체는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11.3091309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값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 두 가지예요. 꼭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값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값 자체를 뭐 산수 시간이면 여기에 있는 211.3091 이걸 다 써야 되겠죠. 등등등 하는 값들을. 근데 물리 시간에는 여러분들 과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자릿수를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65.9 여기도 5.0 이 숫자가 다 세 자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자리가 3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 내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1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11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사인 65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점 뭐뭐뭐뭐 쭉 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네 자리에서 여기가 다 세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리에서 반 내림이나 반 올림을 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값이 453이 나오나 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할 거는 지금 여기 있는 R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벡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기와 방향, 여기 단위 벡터를 꼭 써줘야 돼요. 크기와 방향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붙여서 써줘야 돼요. 표기법에 익숙해야 돼요. 여기가 벡터인데 여러분들 여기를 스칼라량으로 뭐 211 그리고 플러스 453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쪽은 벡터고 이쪽은 스칼라인데 벡터와 스칼라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면은 꼭 벡터량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벡터가 있대요. 벡터를 임의로 줬어요. A라고 하는 벡터를 여기가 X축, O는 X축 방향의 크기겠죠? 왜냐면 여기가 I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X축 방향의 크기가 5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11만큼 이렇게 있는 어떤 임의의 벡터래요.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의 크기와 단위 벡터를 계산해 보시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쭉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인지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간단하죠?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크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각 요소들에 대해서 제곱을 시킨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되는 거죠. 크기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R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X축까지 여기를 제곱하고 여기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R 벡터의 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X축, Y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랬을 때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5를 제곱시키고 12를 제곱시켜서 루트를 취하게 되고, 이것도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13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은 XY 공간인데 또 하나 축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좌표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또 하나 축이 이렇게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어떤 값이 들어가고 크기가 있고 여기다 K, 햅이라고 해서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똑같죠? 여기를 제곱을 시켜서 다시 루트 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죠. 제곱을 시킨 값을 다 더해서 루트 값을 씌워주면은 우리가 3차원일 때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A라고 하는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고 여기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단순한 게 여러 가지에 쓰여요.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에 쓰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역학을 배울 때도 쓰이고 나중에 전자기학을 배울 때도 단위 벡터를 결정해서 문제를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풀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 벡터 처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단위 벡터는 이런 거죠. 원래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A라고 하는 벡터는 이만큼일 거고 그리고 크기는 여기서 방금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쓴 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단위 벡터 풀기가. 왜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니까 여기 단위 벡터 그리고 이 방향은 단위 벡터로 표현하는 거니까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를 크기로 나눠준 거예요. 이걸 잊어먹지 마요. 여기는 우리가 역학 또는 전자기학 등등등을 배울 때 과학이나 공학에서 정말로 여러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를 꼭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무조건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